오늘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결국에는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시면요. 6% 넘는 급락이 발생되면서 전 저점마저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뭐 카카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급등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낙폭이 훨씬 더 커요. 예, 오른 만큼 또 내리는 폭도 크다. 자, 카카오 보시면은 오늘 8.9% 거의 9%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죠? 최근에 상승을 프로그램이 주도를 했었는데 매수했던 물량을 그대로 쏟아내면서 현재 264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좀 불안한 흐름이 또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 하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이 됐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또 그 밖에 48명의 지도부가 사망을 하면서 전쟁이 일단락 되나? 금방 끝나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또 위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 보시면요. 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으로 지나가는 물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페르시아만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대부분 이제 원유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유를 생산해서 밖으로 빼야 되는데 반드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원유선들이 있겠습니까? 원유선들이. 자, 전 세계에서 교역되고 있는 석유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피해가 가장 클 수가 있는 게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이 수입 원유 70%가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에너지 대란이 발생이 되면은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정말 어떤 섹터, 어떤 산업이 큰 피해를 보느냐. 그리고 피해를 덜 보는 섹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은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덩달아 빠졌지만 결국에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죠? 지금 뭐 석유와 상관이 없어요. 네이버가 뭐 석유와 상관이 있습니까? 뭐 광고 사업을 하고 트래픽 사업을 하고 그죠? 커머스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하락 있죠. 자, 이번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들을 봤을 때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이번에 잠정 실적 역시도 6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 바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가지 못했던 건데, 근데 네이버도 사실 천천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주가의 바닥권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동반이 됐잖아요. 이때 보세요. 와,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3조 원이 넘어요. 3조 6천억, 뭐 2조 8천억, 그죠? 대량 거래가 발생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주가의 바닥권에서 발생이 됐어요. 근데 답답한 게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다. 에너지 응축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수급이 어때요?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어디로 집중될 수 있다?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그죠?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제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반드시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특히나 어떻게 보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어디가 최바닥이고 반등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 하락이 멈추려면, 하락이 멈추려면은 뭐부터 봐야 돼요? 이 매도 물량부터 봐야 됩니다. 그죠? 매도 물량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매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를 봤을 때 역시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JP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부터 네이버를 좀 매도를 하면서 이 주가를 좀 밀어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장중 내내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매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매도 물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보다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장보다도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담으면 안 돼요. 무작정 담게 되면은 내일장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맞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우리가 계속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매도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는 언젠가 끝납니다. 영원히 매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란 건 한정적인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정적인데 100을 들고 있어. 100을 들고 있다가 100을 다 팔게 되면은 더 이상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 물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봤을 때 지금 신한투자가 지난 금요일장에 팔고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신한투자 아시죠? 이 외국인들 물량이 신한투자로 많이 잡힙니다. 이게 세력들이 좋아하는 창구인데 이런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이제 물타기 하다가는 또 추가 하락을 맞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주에 이렇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매도가 멈추는 구간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보다 반등 타임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집하는 모습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어디에서 매집을 많이 했는지, 또 어디에서는 투매를 던졌는지도 봐야 돼요. 자, 제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크게 발생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뜬금없이. 그렇죠? 사실 뭐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급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급락을 보이면서 투매가 나왔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만 좀 뽑아가지고 이 세력들이 정말 어디에서 매수하고 싶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우리는 뭐예요? 이들 평단가 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단가가 있고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는데 이 안에서 거래가 발생되다가 매도 물량이 크게 발생되다가 더 이상 매도가 멈추는, 그죠? 매도가 진행되다가 매도가 멈추는 그 구간이 바로 눌림 자리가 될 거다. 반등 타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수급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뭐 거래량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 매물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밑에서 물량을 봤죠. 그죠? 밑에서 물량을 봤거든요. 이런 그림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주가가 오른다는 건 이 돈들이 웃돈을 주면서 들어와 줘야 돼. 밑에서 자꾸 투매를 받잖아. 투매를 받을 때는 언제까지 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반등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이 언제까지 물량을 뺄 건지, 매도 물량이 멈추는 매도 고점에서 물량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사실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한다. 지금은 일단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변동성이 가장 클 거고 이번 주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본업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 네이버에 반등 타이밍이 나왔다. 혹은 추후에 우리가 또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매도 타점, 고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바쁜 거 알지만 이번 주만큼은 좀 집중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네이버와 카카오니까 그냥 같이 할 거거든요. 어쨌든 같이. 그래서 네카오. 자, 네카오라고 딱 세 글자. 딱 세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수급 브리핑 하면서 언제 반등 타이밍이 나올 것이고 지금 흐름이 어떤지 매도 물량이 멈췄는지 아니면 아직도 지속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다가는 정말로 우리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 집중해야 돼, 정말로. 예. 그래서 집중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사실 지금 기회라고 봐요. 시장이 빠질 때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 이런 종목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뭐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100점 맞는 친구가 있으면은 빵점 맞는 친구도 있어. 솔직히. 맞잖아. 그러면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2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 예, 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첫 번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지만 얘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성적이 올랐잖아요.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희망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 심리예요, 심리. 이 심리를 시장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했을 때 어땠어요? 바로바로 막 급등하고 바로바로 막 상승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첫 번째 친구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금만 못해도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은 두 번째 친구 같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턴어라운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 종목도 사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잡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